자, 그래서 이어서 해볼게요. 자, 그래서 요거 지금 우리가 26,000원이 나오는 근거를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해볼게요. 그렇다면 뭘 확인을 해야 되죠? 표준평점을 확인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배포된 자료 중에서 자, 21년 건설공사 표준평점 원본이요. 21년. 지금 뭐, 요 최근 거 없고, 5년 전 거예요. 하지만 이거 봅시다. 21년 전, 21년 적용 건설공사 표준평점 원문이라고 책을 스캔한 겁니다. PDF 파일을 만든 거예요. 자, 요거는 뭐 25년이나 이거 여러분들이 서점 가면 다 팔 수 있어요. 볼 수 있어요. 이제 비닐로 다 싸놔가지고 못 보게 하는데, 자, 요거를 한번 열어봅시다. 자, 요거를 열어서 연결 프로그램이, 자, 그래서 열어보면, 자, 여기 나오죠. 자, 요게 조금 줄일까요? 국토교통부에서 나온 거. 자, 여기서 지금 아까 타일 붙임, 타일 시공했을 때 그 인건 그 표준폼셈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왜냐면 사실은 우리가 지금 표준폼셈 우리가 금액을 산정하는 데는 여러 가지 변수가 많아서 사실 뭐 달라는 대로 주는 게 맞거든요. 더 싼 데 있으면 더 싼 데서 하는 거고 뭐 그런 거잖아요. 어떤 경제적인 원리에 의해서. 그래서 조건이라든가 현장 조건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 상황에 따라서 뭐 금액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원래 원천 기본적으로는 기업이 노하우가 좀 많고 역사가 있고 그리고 현장이 많거나 규모의 경제이기 때문에 규모가 크거나 이런 경우에는 단가를 좀 줄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공사 규모가 많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일을 타일공한테 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뭐 인테리어 공사 뭐 한 일주일짜리 하는 공사를 했을 때 타일 작업자 부르면 부른 게 값이에요. 뭐 일당 30만 원, 40만 원 달라고도 하는 데 있어요. 왜냐면 부자재 같은 거나 이런 거 자기 장비 다 가져오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고 그런 경우 포함해서. 근데 만약 공사 현장이 크고 아파트 뭐 한 2,000세대를 공사하는데 타일을 작업자가 많이 필요하다면 지속적으로 계속 일감이 있기 때문에 단가가 또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요 표준품셈 쭉 보면 타일과 관련된 게 어디 있냐면은 800페이지가 있는데 뒤에 쭉 목차를 보면 제가 좀 말이 좀 빠르거나 하면 급해서 막 빨리 하면 여러분들 좀 어차피 녹화한 거 보는 거니까 좀 천천히 이렇게 하는 기능이 있죠. 그걸 해도 되고 하세요. 자, 봅시다. 배관공사 있고 유지보수 70 여기 있네요. 금속, 지붕, 방수, 수장, 목공사, 타일공사 있죠. 820범에는 바탕 고르기가 있고 바탕 고르기가 그다음에 타일 줄눈 설치 있고 타일 붙임인데요. 여기서 나오죠. 바탕 고르기 같은 경우는 타일을 붙이기 전에 바탕을 한번 이제 고르는 거고. 자, 820페이지 보면 되겠네요. 더붙이기 공법 820페이지를 봅시다. 조적공사 다음에 ALC. 자, 타일공사 나옵니다. 자, 타일공사 보면은 지금 바탕 고르기가 있고 타일 줄눈 설치 있고 그 다음에 타일 붙임 떠붙임 공법이 있어요. 자, 이거 봅시다. 떠붙임 공법이 지금 뭘로 제곱미터 나와 있네요. 제곱미터당 지금 우리가 떠붙이기 그 두께가 여기 나와 있잖아요. 이거 여기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따로 되긴 한데 바탕 고르기는 바탕 고르기는 이제 바탕을 깨끗이 뭐 닦고 정비하고 이렇게 뭐 본드 같은 자국 있으면은 철거한다에 본드 같은 거 뭐 이렇게 없애버리고 하는 거 그런 거 작업하는 건데 주로 리모델 공사할 때는 많이 필요하지만 실제로 이제 신축 공사할 때는 바탕 고르기가 양이 많지 않을 수 있거든요. 자, 어쨌든 자 요거 봅시다. 떠붙이기 공법을 보면 좀 두께가 몰탈 두께가 좀 있는 수량은 일단 많은 거 기준으로 봅시다. 그래서 타일공이랑 여긴 벽면이네요. 벽면 바닥 공사 없나? 바닥이 없네.
자, 일단은 바닥은 없고 벽을 봅시다. 벽. 여기 보면 편집폼 때문에 바닥에 대한 것도 없어요. 그죠? 그래서 편집폼 셈이 모든 게 다 나와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 편집폼 셈이 다 정답은 아니에요. 여기 내용에도 없는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현장에서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뭐 그 현장 조건이라든지 또는 이제 타일 작업하시는 분이 요구하는 그 사항에 따라서 적절하게 좀 조정을 해주면 되겠죠. 그 의미라고 보면 되고. 자, 타일 붙임에 자, 이거 봅시다. 벽면 붙이기 봅시다. 자, 벽면 붙임에 떠붙이기로 했을 때 제곱미터당 타일공이랑 보통 인부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근데 타일공이 지금 품이 면적이 일단은 넓은 면적이라고 치고 0.126 품이에요. 0.126 품 벽 붙이는데, 그리고 발음 두께 53mm. 자, 0.126 품만 봅시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자, 아까 봤던 타일 깔기로 되어 있는데 이거 타일 붙임 바닥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거 쓸게요. 벽체를 어쩔 수 없이 바닥이 없으니까 벽체에다가 여기 바닥면에 하나 있긴 있네. 자, 이거 봅시다. 압착 붙이기로 봅시다. 압착 붙이기. 바닥을 어차피 압착으로 하는 거니까. 자, 바닥에 여기 있다. 바닥에 압착 붙이기로 바닥면에 타일공하고 보통 인불이 있는데, 자, 여기 지금 수량은 넓은 거 기준으로 하고 0.098, 0.028 보통 인부 와서 보면, 자, 타일 있죠. 타일공이 보면 푸스품셈이 타일공이 0.176으로 되어 있네요. 그죠? 타일공이랑 줄눈공이 0.176으로 되어 있어요. 0.176 타일공의 바닥 품이 0.176 보면 자, 그러면 이거 적은 걸 합시다. 적은 거 0.1 여기 너무 작은 것 같아요. 0.122로 자, 0.122 타일공 하나 들어가는 게 0.12이고 보통 인부가 들어가는 게 0.03이에요. 원래 두 개로 나눠서 했어야 되는 거죠. 바닥면 할 때, 타일 붙일 때. 근데 이거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1위대가 표에 하나로 돼 있잖아요. 타일공 있고 줄눈공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요거 타일공에다가 같이 합칠게요. 자, 타일공하고 요 금액을 합치면 되겠죠. 요 지금 0.12랑 0.031을 합치면 0.154 그러면 0.154 타일공이 0.154 176으로 선택되어 있었네요. 154로 하고 한번 제대로 한번 21년 기준으로 해보는 거예요. 0.154로 하고, 자, 줄눈공이 있어야 되는데 줄눈공은 있나요? 접착 붙이기. 줄눈공에 대한 표준품 셈은 없어요. 어디 있나? 잠깐만. 타일 줄눈 있네요. 자, 타일 줄눈 같은 경우는 자, 이거 마찬가지로 줄눈공이니까 바닥면에 0.016이 있어요. 0.016을 여기다가 적어 놓으면 여기 줄눈공에 0.016 여기 그대로 있네요. 0.01로 맞네요. 그죠? 여기는 지금 0.016 그대로 적어준 거. 요거는 조금 더 많아졌어요. 왜냐면 요거는 그냥 하기 나름이에요. 표준품 이렇게 나와 있지만 그거보다 현장 여건이 좀 어렵거나 하는 경우는 좀 올릴 수도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여기 좀 올린 이유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좀 뭐 붙임 몰탈 같은 거 이런 것들이 하나 더 추가되거나 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게 따로 빠져 있으니까. 자, 어쨌든 그래서 요 0.154랑 0.016을 넣었더니 이 금액이 나온 거야. 근데 지금 단가가 노무 단가가 지금 14만 원 아니잖아요. 현재 노무 단가는 이거 여러분들 그 단가 노무 단가 찾아보면 나와 있는데, 일단 여기 볼까요? 노무 단가를 여기도 있으니까 한번 봅시다. 이거 옛날 거라서 타일공이 노무 단가가 14만원. 이거 14만원. 지금 한 20만원 훨씬 넘어요. 지금 한 25만원이 정도 한다고 치고. 자, 여기 정신없네. 어디 갔냐? 여기구나, 여기. 자, 요거 지금 단가가 14만원이 아니라 이거는 산식이 바로 연결되어 있는 게 있는데, 이거를 연결을 끊어버리고 그냥 25만원 적어줄게요. 25만원 적어주고,
이거 줄눈공도 25만원, 줄눈공도 25만원. 줄눈공은 좀 줄일까요? 줄눈공은 조금 한 22만원. 자, 이렇게 했을 때. 그죠? 단가 조정을 했어요. 롬무비에 대한 단가 조정. 이 품셈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조정을 했고, 그 다음에 단가 좀 조정을 해서 나왔더니 42,000원. 그죠? 그러니까 타일 까는데 들어가는 인건비라고, 그 다음에 요거 부자재비 같은 경우는 그냥 뭐 어차피 요거 그냥 넣을게요. 그래서 42,000원, 42,020원이에요.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아까 요 근거표고, 자, 42,000원. 여기 보면 여기 타일에다 바닥 치부하는데 26,000원이 아니라 단가가 4만, 아까 얼마였죠? 42,000원이었나요? 아이씨, 42,000원 맞네. 그죠? 42,000원에 42,000원. 단가가 1제곱미터에 42,000원. 인건비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럼 벽체 같은 경우는 바닥보다 조금 더 힘드니까 요거 그냥 임의로 이것도 다 근거를 말해야 되나, 요것도 42,000원 합시다. 43,000원 할까요? 그죠? 자, 그러면 자, 그래서 지금 그 표준품셈의 21년 기준이지만 21년 기준 표준품셈이랑 단가를 옛날 기준이 아닌 현지 기준에 맞춰가지고 좀 올린 걸로 했을 때, 자, 타일 공사에 대한 1위 대가표가 지금 완성이 된 겁니다. 그러면은 이 1위 대가표는 우리 회사 거예요, 회사가. 우리 회사는 타일 시공할 때 이 금액에 시공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타일 바닥 치부하고 요거는 시트를 이렇게 해서 금액으로 이렇게 좀 칠해낼게요. 그래서 42,000원, 43,000원의 인건비가 들어간다. 그러니까 타일 자체의 단가만 구하면 되겠죠. 그러면 타일이 뭐 비싼 타일이면은 뭐 모자이크 타일 같은 거 1제곱미터에 뭐 13만원짜리가 있고, 13만원 너무 비싸네요. 보통 타일이 뭐 수입산 했을 때 1제곱미터당 뭐 비싼 것도 한 3, 4만원 정도 하니까 4, 5만원.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되고, 거의 4, 5만원이면 재료비 4만원에 인건비 4만원 정도 된다는 그런 의미인 거죠. 자, 그래서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본 게, 요 엑셀 파일을 통해서 본 게, 이거죠. 1위 대가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말로 설명했을 때는 조금 어렵다기보다도 뭔가 했는데, 실제로 내가 이 엑셀 파일을 통해서 표준품셈에 근거한 1위 대가표를 한번 작성을 해보고, 그래서 인건비에 대한 것들 한번 좀 뽑아보니까, 대략적으로 이제 우리가 1위 대가를 산정할 때 어떤 게 나오는지, 우리가 인건비를 뭐 타일 공사를 뭐 1제곱미터 공사했을 때 왜 3만원이 나오고 4만원이 나오고, 이거에 대한 사실은 이게 정확한 근거가 없었던 거예요. 그냥 뭐 작업자한테 물어봐서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이렇게 표준품셈이랑 재료비랑 그리고 들어가는 품에 어떤 그 기공이 있고 조공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들어가는 그 기능공, 약간 그 인력의 어떤 그 고급 인력이든, 그 다음에 고급 인력이 아닌 인력과 같이 작업을 하잖아요. 타일 같은 경우는 운반하고 나름 단순 작업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다 계산해서 나온 게 1위 대가다라고 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1위 대가하고 보고, 뒤에 보면은 이게 지금 방금 전에 봤던 그 1위 대가 표죠. 그래서 요거는 약간 옛날 거라서 금액이 좀 다른데, 보면 요것도 이제 엑셀 파일을 그대로 지금 넣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자, 여기 시공비 보면 바닥과 벽체 치부하는데 단가 그래서 어차피 1제곱미터니까 1제곱미터 이게 1이든 1위요 1위. 근데 현장에서는 이게 다 바뀌는 거잖아요. 수량이. 현장에서는 수량이 1제곱미터 시공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 100제곱미터, 50제곱미터 그것만 구상 계산을 해서 여기다가 집어넣기만 하면 1 대신 50만 집어넣으면 그러면 전체 금액이 나오는 거죠. 근데 그 전에 1제곱미터가 하는 게 기준이 되는 거니까, 자, 1제곱미터에 해당되는 인건비를 우리가 확인한 겁니다. 근데 여기는 옛날 거라서 좀 적었던 거고, 좀
인건비를 일당 한 25만 원 정도 봤을 때는 4만 원 정도 들어가더라.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거 지금 이리대가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자, 뒤에 보면 이제 물량산출서가 있어요. 이 물량산출서 근거는, 그래서 어찌어찌 해가지고 이제 표준품셈이랑 이리대가가 이제 나와서 단가를 우리가 이제 이해를 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실제로 들어가는 물량을 도면을 보고 이제 산출을 하는 거죠. 자, 물량을 산출하는 건데, 자, 여러분, 물량을 산출할 때는 이제 여러분 각 실습할 때 저랑 같이 이제 물량을 산출해 볼 건데, 자, 물량 산출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물량 산출 근거표를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밑에 요게 지금 물량 산출 근거표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자, 물량 산출을 한다. 그래서, 뭐 길이로 할 수도 있고, 보통 면적으로 많이 하고, 뭐, 최적으로 하기도 하고, 개수로 하기도 하고, 일식으로 하기도 하고, 화장실 철거 하나 하는데 얼마,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보통은 이제 면적이라든가, 면적으로 많이 하죠. 자, 도면을 보고 물량을 산출한다는 거. 그래서, 물량 산출할 때는 할증이 가져간다. 할증을 포함해서 한다. 할증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공사할 때 드는 재료비는 인건비 말고, 인건비는 도면 그대로 이제 하면 되지만, 소요량대로, 정미수량대로, 재료 같은 경우는 이제 파손이라든가 분실이라든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제 할증률에 따라서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할증률 같은 경우는 아마 뭐 2학년 때 적산 시험에 다 배웠을 거예요. 그 내용 보면 되고, 또 적산 관련된 서적 같은 거 보면 탈증 나와 있고, 자, 표준품셈 거기에도 보면 할증률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 보고, 보통은 이제 실내 건축 공사에서 들어가는 재료에 대한 할증률은 대체적으로 3%나 5%가 많죠. 자, 그리고 여기 지금 물량 산출 근거표를, 내역서를 만들어서 이렇게 합니다. 예를 들면, 자, 뭐, VAVIP 화장실 공사 했을 때, 바닥이면 액체 방수 했을 때, 그 화장실 면적이 되는 거죠. 그러면 화장실 면적을 뭐 캐드로 찍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캐드로 찍어서 면적 산출하는 게 아니라, 항상 우리는 면적 산출할 때는 삼각형이나 사각형으로 하는 거죠. 삼각동법, 사각동법. 보통 우리가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평면이 많기 때문에, 화장실 면적 1.4m 곱하기, 여기 보면 1.4m 곱하기 2.7, 가로 세로 2.4에 2.7 되는 면적의 화장실이구나 곱하기 1.1 했죠. 할증률 10% 할증률 본 거예요. 보통 이제 방수공사 같은 경우는 할증률이 뭐 0.1.03일 수도 있고 하는데, 지금 아마 요 들어가는 거 할증률을 다 1%, 10% 본 거예요. 1.1 곱했으니까. 그래서 면적에다가 1.1 곱해 할증을 고려한 수량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왜 이렇게 하냐면, 사실은 캐드로 찍어서 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그 물량을 산출할 때 캐드로 찍으면 좀 편하긴 한데, 보통은 이제 가로 세로 스케일을 다 재면서, 도면 출력해서 우리 견적 뽑을 때는 가로 세로 스케일 다 재가면서, 그래서 근거표를 작성해가지고 이렇게 작성하게 되는 장점이 뭐냐면, 나중에 좀 문제가 있거나 수정사항 있거나 뭐 있을 때 문제 발견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화장실 면적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할증률 얼마 곱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요 산출 근거표를 보고, 물량 산출 근거표를 보고 이제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캐드로 찍으면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보면 되고, 자, 그리고 다음 장에 넘어가 보면은, 이거는 뭐 가격조사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가격이라는 게 뭐 물가지를 볼 수도 있고, 또 인터넷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그 자재를 이제 판매하는 뭐 판매처에서 직접 전화해서 알아볼 수도 있고, 그래서 가격을 조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 수입산인지 국내산인지 뭐 재고가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도 확인하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가격 조사를 하면은 보통 회사에서는, 어떤 여러분 실무에서는 이렇게 실제로 거래하는 업체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이제 뭐 플로링 같은 거를 이제 주문해야 되는데, 이제 플로링을 뭐 여기저기 다 인터넷 보고 찾는 게 아니라, 실제로 어느 회사 뭐 한 3-4 정도 회사를 정해놓고 거기서만 이제 구매를 하게 됩니다. 연단가로 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장점이 뭐냐면 금액을 좀 싸게 구매할 수 있죠. 다른 데 다 소량으로 구매하는 것보다는 지속적으로 구매하는 거니까. 그래서 회사가 좀 규모가 있거나 공사를 많이 하는 회사라고 한다면, 지속적으로 공사하는 그런 실적이 있기 때문에 금액이 다운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규모의 경제가 거기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 우리가 구매할 수 있는 자재랑 그거에 대한 단가를 이렇게 표시한 겁니다. 그래서 인건 설계, 기초 가격을 조사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평상시에 이제 시간 남을 때 가격 조사 같은 거 하는 거죠. 그래서 다 뭐 견적 대비라든가 단가 대비표를 이렇게 비교 검토할 수 있게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뭐 자꾸 그렇게 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뭐 보면 우리 업체들이라고 보면 돼요. 뭐 협력업체들. 그래서 뭐 중상기업 똑같은 뭐 타일 시멘트인데 다 타일 시멘트죠. 타일 시멘트, 타일 시멘트인데 세 개 정도의 우리 협력업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에서만 구매를 하는 거죠. 한 포에 얼마, 뭐 한 포. 여기 좀 그렇죠? 좀 싼가요? 타일 시멘트 같은 경우는 금액은 뭐 비싸죠. 미장용 제로 같은 경우는 뭐 사실 거기서 거긴데. 그래도 우리 기업 우리 협력업체가 있으면 내가 공사할 때 이제 좀 여러 가지로 뭐 편의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봐주면서 하는 그런 업체라고 보면, 협력업체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물량을 조사하고 물량을 파악을 하고, 물량 파악할 때는 이렇게 근거표가 있어야 돼. 한축 근거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가격 조사, 보통 자재에 대한 가격 조사가 되겠죠. 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하는 것들이 우리가 견적이라든가 견적 작업을 하는데 기초가 되는 건 작업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그래서 자, 우리가 지금 뭐 총론에서 보면서 타일공사를 사례로 봤는데, 자, 우리 잠깐 쉬었다가 철거공사 관련된 내역사 작업하는 것을 실습을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할게요.